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장까지 4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을 스타인베스트 윤동식 대표, 동양증권 W 프레스티지 센터의 정희성 PB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윤동식 대표께서 오늘장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일단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보합권에서 출발 거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지난 밤에 증시가 좀 안 좋았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17,000포인트를 돌파를 했었는데, 장중에 돌파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EU에서 이제, 미국과 EU에서 러시아를 제재한다는 이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7,000포인트를 돌파한 이후에도 불구하고 장이 좀 하락으로, 하반으로 가면 갈수록 하락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2,060포인트를 좀 가파르게 돌파를 했죠. 가파르게 돌파를 했었는데, 한과 동시에 조금 오늘은 좀 보합권에서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최근 들어서 10일 연속 코스피 지수, 거래소 시장에서는 강력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매물이 나오지 않나. 그리고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매물이 나오다 보니 코스닥 시장과 거래소 시장의 데커플링이 좀 심하게 와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장부터는 어떻게 보면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다만 이렇단 얘기가 거래소 시장은 더 이상 안 가냐라는 얘기는 아니고 거래소 시장도 가는데 그거에 비해 코스닥 시장이 좀 낙폭이 과대했으니 오늘 전부를 사실하는 말씀은 아니고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관심 있게 보시는 전략도 주요하리라 보고 있고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이래 2,060포인트를 돌파한 건 최초죠. 최초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이 어느 정도 남아있다 보니 거래소 시장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코스닥 시장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장 강세 예상 업종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희성 PD님. 예, 오늘 철강주들과 또한 증권주들 다시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우선 철강 업종들 그동안 철강업황 안 좋다 하고 있었지만 철강업황들 아니게 모르게 몇 개월 동안 수출 쪽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철강주들한테 큰 도움이 앞으로 방향성 부분에서 턴어라운드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고요. 증권업종들 같은 경우 지금 저 PBR주들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증권행주들 또 철강업종들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가장 PBR도 낮고 PER 부분도 어느 정도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증권업종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7월 30일) 수요일장 개정을 했습니다. 개장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역시나 장이 조금 상승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4포인트 오른 2066.84포인트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 오늘도 코스닥 시장은 의외로 좋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542포인트를 어제 좀 지지한과 동시에 542.77, 0.95포인트 오른 시장에서 장이 시작하고 있는데 제가 저번 주에 나와갖고 말씀을 드렸듯이 종합주가지수 자체는 강한 슈팅이 나오기에는 캔들이 5개 정도 어제 저번 주에 부족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한 10개 정도 부족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예상외로 5개 정도 캔들이 응축된 상황에서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이래로 최고치로 지금 2060포인트, 2060포인트를 돌파해서 어제 장을 마감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가파르게 상승해서 2066포인트까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역삼각형형을 좀 이루면서 차트를 좀 만들면 역삼각형형을 이렇게 좀 이루면서 차트를 좀 올라가는 상황인데 이 역삼각형이 응축된 상황에서 모멘텀을 받아가지고 좀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주봉상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전형적인 2050포인트와 2030포인트 이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하려는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뭐 정부 정책 수혜로 인해서 모멘텀이죠. 어떻게 보면 경기를 육성하겠다는 모멘텀을 가지고 수급이 붙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니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장에서는 개인은 뭐 여지없이 거래소 시장에서는 좀 매도를 하고 있는 반면에 기관과 개인은 매도를 하고 있죠. 오늘 같은 장에서도 여지없이 외국인은 강력한 매수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 자체도 좀 놓고 보면 개인은 어제도 1200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장 초반부터 좀 강력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네요. 개인 같은 경우는 좀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수를 하고 외인과 기관도 장 초반에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코스닥 시장은 조금 오늘 장 시작하는 걸 좀 보면 오늘은 좀 놓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장중에 피드백을 좀 빨리빨리 하셔가지고 트레이드에 임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래소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는 상승 파동이 6월이라고 판단되고 있고 5년 전 최고점이 231포인트까지는 가냐 안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가냐 안 가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순환매장세에 맞춰가지고 자기가 좀 보유하고 있는 좋은 종목, 상승 기류를 탈 수 있는 종목을 선별하는 그런 장세가 6월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본 증시 출발 상황 보시기 전에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의 6월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3.3% 감소했다는 소식입니다. 예상을 하회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일본 증시 출발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0.01% 하락한 15,616.89포인트로 시작한다는 소식입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는 1%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1.69%나 상승하면서 45,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현대모비스는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한국전력은 0.61%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모두 빨간불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0.45%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기아차와 신한지주, 네이버와 삼성생명, LG화학까지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와 서울반도체는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동서 그동안 흐름 좋았는데 오늘은 1% 넘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GS홈쇼핑도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어제 실적 부진 때문에 하락했던 다음 오늘은 3%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업종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유성 PB님. 예, 우선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우선은 강보권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시장 내에서 대부분의 업종들 좀 강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유독 어제 현대중공업 영업이익단에서 마이너스 1조 이상이 지금 발생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나오고 있으면서 조선주도 상당한 급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조선주들부터 보시죠. 현대중공업 마이너스 11.8% 거의 급락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네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중공업 지분을 들고 있는 현대미포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0% 급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대우조선해양 마이너스 6%, 삼성중공업 마이너스 4%, 현진중공업 마이너스 1.6% 모두 다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운업종도 안 좋은 모습인데요. 한진해운 마이너스 2.6% 하락을 하고 있고요. 페노션이 강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강한 종목 증권, 은행, 건설인데요. 오늘 어떨지 보시겠습니다. 은행주들 대체적으로 가장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이 플러스 3.36%고요. 이 밖에도 KB금융 플러스 2%, 신한지주, 하남금융지주 모두 다 강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권업종도 약하지만 강보합권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투자증권, 삼성증권,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모두 강보합권의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건설은 시비가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현대건설과 GS건설은 약세의 움직임을, 삼성엔지니어링, 대우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등은 강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업종 보시겠는데요. 게임주도 상당히 코스닥 지수 내에서도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는데 오늘 아주 강한 모습 보여주면서 코스닥 지수의 강보합권을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컴투스, 웹젠 등은 플러스 3%, 게임빌과 위메이드는 플러스 2%대, 조이시티와 액토즈 소프트, 넥슨 GT 등은 강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험 관련주들도 상당히 좋고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액티브 X의 사용 제한의 논란이라든지 자동이체라든지 모바일 송금 서비스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서울신용평가 오늘도 2%대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한국전자인증은 마이너스권에서 좀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공기청정기 위닉스 같은 경우 최근에 코스닥 지수 밀리면서 굉장히 낙폭이 컸지만 오늘은 좀 승부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1.2%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코웨이 등도 강보합권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관만 소폭 매도가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 기관만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래소 기준으로 좀 놓고 보자면 개인과 기관은 동반 거래소 시장에서 좀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은 211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은 17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외인은 전반적으로 보면 거래소 시장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에서도 좀 매수를 강력하게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놓고 보자면 외국인 투자자가 단기 투자의 성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하루 사고 하루 팔고 하루 사고 하루 팔고 이건 전체 누계로 보이는 거지 한번 들어온 자금은 전반적으로 조금 몇 달 정도는 가져가신다는 전략을 유효하려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를 좀 해놓고 보면 당분간 거래소 시장이나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신흥국 시장 자체에서는 어떻게 보면 외국인의 자금이 많이 오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증시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누구에게도 물어봐도 한국 증시가 하반기에 상승할 거라는 베팅을 많이 하고 있긴 합니다. 금리가 인하가 되면 원화가 약세로 돌아서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증시가 좀 가기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증시가 상승할 때 내 종목은 어떻게 가냐, 어떤 종목들이 가냐에 좀 눈을 맞춰가지고 트레이드 하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도 언제 갈 거라는 생각보다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강력하게 매수하는 업종, 종목들 위주로 좀 선별적으로 투자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리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외환시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환율이 2원 60전 상승하면서 출발하는 모습인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 어제 종가 대비 2원 60전이 상승한 1027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 움직임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개장가를 고점으로 1026원 20전까지 상승폭을 줄였습니다만 다시 반등하면서 이 시간 현재는 1026원 7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상승한 것은 달러화가 엔화를 포함하는 대부분의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인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발표된 미국의 7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예상보다 크게 호재를 보였고요. 여기에 기업 실적까지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유럽연합과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가 발표되면서 시장은 위험 회피가 위험 선호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뉴욕의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세를 마감했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대부분의 위험 통화들이 약세를 보이는 과정에서 원화 역시 동반 약세를 보였고요. 오늘 서울시장에서의 달러원 상승 출발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지난 밤을 포함해서 최근의 시장 흐름에서 가장 특징적인 모습은 달러 엔이 8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인데요. 뉴욕 증시 하락 사정과 미 장기 국채 금리 하락 등 기존의 엔화 강세 재료가 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엔화와 기존 변수와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약화된 결과입니다. 이는 지난밤에 드러난 달러와 강세가 단순한 위험 회피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미 연준인 7월 FOMC 회의에서 매파적인 색채를 드러날 가능성을 선반영한 결과로 보여지고요. 이 때문에 원화가 달러와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엔화가 달러와 대비 약세를 보이는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N1 환율은 100엔당 1,003원대로 하락하고 있고요. 기존의 장기 하락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달러화가 단순한 위험 선호도 증감의 여부가 아니라 미 연준의 통화정책이 변화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면 달러원 역시 최소한 강한 하방 경직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달러원은 코스피 지수 상승이나 또 월말을 맞이한 업체 내고 등
국내 변수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덜 민감한 반응 보이고 있고요. 아시아 외환 시장에서의 달러와 강세가 달러 원에게도 동시에 반영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급적으로는 결제 수요가 내고의 출혈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면서 월말임에도 불구하고 환율의 반락은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오늘 1020원 후반대에서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주목할 지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 30분에 발표되는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 예비치가 되겠고요. 내일 새벽 3시에는 7월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됩니다. 2분기 GDP 성장률은 변화의 폭이 클 경우에 외환시장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데요. 예상보다 부진한 모습 보이면서 뉴욕 증시의 조정폭이 커질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할 포인트입니다. 7월 FOMC 회의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경우 2분기 GDP 성장률이 시장을 움직이는 주 재료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세 종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좀 흐름 좋았던 조선주들이 실적 실망감에 동반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특히 현대중공업은 급락하면서 신저가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또 SKC는 2분기 실적 호조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새내기주인 창해에탄올은 높은 시초가를 형성한 뒤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예, 첫 번째는 중공업주들 보시겠습니다. 어제 현대중공업 어닝 쇼크를 기록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공업주도 일제히 하락의 움직임을 상당히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우선 어닝 쇼크가 대규모로 나왔다는 것은 지난번에는 삼성중공업이 어닝 쇼크를 기록했었죠. 이렇게 이제는 그동안 저가 수주라든지 여러 가지 업황적으로 안 좋았던 부분을 떨궈내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봤었을 때는 지금 이 정도 시점에서는 한 번쯤은 저가 때 한 번쯤 공략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중공업주들, 특히나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오늘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오늘 단기적으로는 이런 부분 다 지금 반영이 돼 있다. 특히나 윗골을 달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안 갖고 계신 분들 한 번쯤은 좀 접근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물론 들어갔을 때는 손절 라인을 지켜야겠지만 손절 라인 한 10%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 내에서 10% 이내에 있다라고 하면 한 번쯤은 더 좀 저가에서 좀 산다라고 하는 20%까지는 좀 더 사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길 바라겠고요. 만약에 내가 현대중공업이 20% 이상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좀 장기적으로 좀 갖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요, SKC입니다. 2분기에 후실적을 발표를 했었죠. 2분기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45% 정도 늘 것으로 좀 공시가 지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SKC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그런 부분이 예전에 그 고점이었던 한 72,000원대 대비해서 좀 절반도 안 되는 그런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정배열 구간에서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정비열 구간, 특히나 5일선을 지켜주면서 간다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홀딩을 바라시길 바라겠고요. 특히 어제나 그저께는 매수 타이밍이었죠. 5일선 좀 깼던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듯 지금 SKC 같은 경우는 21선이라든지 아니면 61선을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선을 맞닿았던 그런 가격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라고 하면 지금 34,500원 정도 선이라고 하면 한 번쯤은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창해 에탄올입니다. 오늘 상장을 했었죠. 상장주는 지금 매매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요. 조금 색다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첫날 우선은 상장을 하기 전에 공모 가격이라고 있습니다. 이 공모 가격이 보다 오늘 처음에 시작했던 그 가격이 100%가 상승을 한 가격입니다. 그것이 16,600원으로 오늘 시초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어느 정도 급등을 한 양상에서 조금 조정 국면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해 보면 순이익단이 거의 148억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대는 어느 정도 이런 그 주가 수준 때는
지금 어느 정도 좀 갖춰져 있기 때문에요. 우선은 이런 부분에서 보면 상당히 등락폭은 좀 클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첫날 공모가가 높게 형성되지 않았던 예를 들어서 공모가 대비해서 30%에서 40%라고 하면 공략을 지금 청해 에탄올처럼 플러스 100%까지 올라간 시점에서 접근해 본다라고 하면 조금은 홀딩 또는 좀 관망세를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세 종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외국인들의 러브콜에 엿새 만에 반등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다음은 전일 하락했지만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부각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혜 양조는 자회사 흡수합병 우려의 하한가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일단은 SK하이닉스부터 좀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를 외국인이 많이 사서 $5부터 $30까지 올린 이후에 살만한 종목이 없기 때문에 SK하이닉스를 매수하지 않았나라고 제가 25,000원대부터 그렇기 때문에 미국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5배 가까이 올랐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저가 대비 아직까지 2배 가까이밖에 안 오른 상황인데 일단은 수급만 놓고 보더라도 제가 이게 수급을 놓고 보고 있는데 기관과 외인이 전반적으로 어제 기관이 39만 주 산 거 빼고는 쌍끌이 매도를 하고 있죠. 양쪽에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 개인만 최근 들어가서 강력하게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오랜만에 외인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반도체 업황이 좋다. 영업이익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매분기 1조 이상 날 거라는 기대심이 많기 때문에 주가가 25,000원에서 5만원까지 올라간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향후에도 모바일 쪽 반도체 시장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좋을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렇게 가파르게 외인과 기관이 매물을 던졌을 때 이것을 누가 소화해내냐에 따라서 이 종목이 향후에 갈지 안 갈지가 정해지는데 아직까지는 진바닥을 확인하기에는 애매한 시점이 아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관과 외인이 모멘텀을 가지고 좀 강력하게 바닥을 다지면서 들어올 때 개인이 따라 들어오시는 게 좋지 오늘 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전략이 유효하리라고 판단되고 있고 이 종목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나는 가겠다 2년 3년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평당가가 5만원이 됐건 45,000원이 됐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가시는 전략은 유효하지만 단기적으로 스윙하실 분들이라면 오늘 같은 장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이 유효하리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다음 종목으로 이제 다음을 말씀드릴 것 같은데 다음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됐었죠. 어제 같은 장에서 시장 자체가 코스닥 시장 자체가 540포인트 가까이 급락하는 장세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음에 대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제가 예전에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담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다음에 지금 카카오톡이랑 합병한 카카오랑 합병한 다음에 주가가 네이버가 인적 분할해서 상장했을 때, 재상장했을 때 차트와 매우 흡사하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고 치면 결국은 다음에 주가는 국내에서만 MS를 가져가서 국내에서만 매출을 많이 가져간다 치더라도 다음에 주가는 어떻게 보면 수급이 맞춰가지고 좀 강하게 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시나 기관들이 강력하게 매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외인 같은 경우는 수익 실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매매가 방향성이 일정하진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관은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이 만약에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도 향후에 매수를 한다고 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이버 같은 경우가 재상장한 다음에 45만원부터 이제 88만원까지 가파르게 2배 가까이 시총이 25조 가까이 되게 상장을 했었는데 다음 같은 경우도 그렇게 수급이 붙어 있다면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이 나올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어제같이 급락하는 장세에서 인터넷주 관련된 다음 같은 회사들은 분할 매수하시는 관점이 유효하리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게 이제 보혜 양조인데 이게 이제 자회사 편입권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급락하는 10%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를 인수를 한다라는 보도 때문에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이제 부실 기업을 인수하는 게 아니냐 그런 논리 때문에 주가가 좀 하방으로 강력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주가가 급등하는 모양새에도 불구하고 조금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이제 수급을 좀 놓고 본다면
개인 같은 경우가 여지없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에는 특별한 매수 주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샀다 팔았다 반복하기 때문에 특별한 매수 주체는 없는데, 보여양조 같은 경우는 차트만 놓고 보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급락하는 모양새에서 좀 아랫꼬리를 길게 달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만약에 오늘 장 마감할 때 아랫꼬리를 강력하게 달고 양봉으로 끝난다, 아니면 하방을 마이너스 15%에서 지금 하방을 많이 땡기고 있는 상황인데 마이너스 3%나 2% 정도에서 마감이 된다 하면 내일은 강력하게 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 파동, 장대 양봉이 3개가 연속으로 나왔죠. 이 장대 양봉이 연속으로 나온 걸 좀 보면 어느 정도 오늘은 보합권에서 좀 마이너스 2%, 3%에서 마무리를 하고, 내일 같은 경우는 조금 다시 상승 파동에 동반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오늘 이 종목이 마이너스 10% 이하에서 끝난다고 치면 관심 종목에서 탈피를 하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리가 된다고 치면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도 유효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네, 세 종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업은행입니다. 기업은행이 2분기 깜짝 실적에 배당 매력까지 더해지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강원랜드는 증설 효과에 고배당 매력까지 부각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에볼라 여파로 진원생명과학이 이틀째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예, 먼저 기업은행부터 보시겠습니다. 기업은행 우선 호실적에 좀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분기 순이익이 전망치의 약 50%를 상회하는 등 서프라이즈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순이익단도 좀 1조 원 클럽에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최근에 은행 업종들 상당히 좀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은행 업종에 대한 그런 재평가가 지금 계속적으로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그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앞으로도 좀 좋아질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우선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금리 기조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단에서 거시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업황적으로 좋은 부분은 사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주들의 그런 상승폭은 제한적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 상당히 좀 명심하시길 바라기 때문에, 지금 죄다 지금 시장에서 은행주들 간다라고 해서 따라붙고 그럴 수 있는 장은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 강원랜드인데요.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 증설 효과와 또 그 배당주로서의 그런 매력도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기업의 유보금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겠다라는 그런 최경환 경제부 장관의 그런 발표로 인해서 배당주들 같은 경우 상당히 시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상당히 앞으로도 배당이 좀 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상당히 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고배당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잉여금 계속적으로 쌓여져 있는 그런 재무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중에 특히나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테이블 증설을 지금 마칠 예정이고요. 9월에는 인원들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금 연말 배당 성향이 거의 50%로 고배당 매력도가 있습니다. 연말 배당 성향이라는 것은 단기 순이익을 돈을 번 것을 연말 때 반 정도를 주주에게 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강원랜드 같은 경우 장기적으로 좀 계속적으로 갖고 가고 또 자녀에게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장기적으로 좋은 주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지금 에볼라 바이러스가 지금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확산이 되고 있다는 소식에 의해서 어제 진원생명과학 같은 게 급등을 했었고요. 오늘은 좀 숨고르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지금 지난 2월부터 서아프리카의 가나와 라이베리아 같은 그런 쪽에서 최소 1,200명 정도가 에볼라 바이러스에 지금 감염이 됐고 반 정도가 지금 숨겨 있다라고 숨졌다고 지금 발표가 지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국내에도 지금 전이가 될 것인지 아닐 것인지 그런 것들은 나와봐야겠지만, 지금 우선 이런 부분 특히나 증시에서는 상당히 그 공포감에 대한 부분이 증시로 표출될 때가 많았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전에 그 신종플루 때문에 파루라든지 그런 종목들을 갔었고요.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손소독제의 매출 부분밖에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주가는 상당히 몇 배가 올랐던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예전 같았을 때는 일본 원전이 터졌을 때는 또 마스크라든지 그런 관련주들이
수배가 지금 났던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특징이 초기 때 공포심에 의해서 오르고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런 공포심으로 인해서 사실상 매출 변화는 없었다라는 점은 명심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종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동통신주들이 하반기 수익성 개선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SK텔레콤은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자, 서울반도체는 외인들의 매도에 신저가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또 철도주들은요, 북한이 한국철도와 러시아철도를 연결하는 사업에 동의했다는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주면서 철도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일단은 SK텔레콤부터 좀 보겠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여지없이 6,000원 상승해서 25만원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인데, 통신주 좋습니다. 좋고요. SK텔레콤도 괜찮다고 판단되고, KT도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제가 장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요 근래 집중되고 있는 종목들은 배당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배당률이 현저하게 낮다 보니 배당 비율, 유보율에 대해서 세금을 떼기 때문에 이제 배당률을 늘리겠다는 얘기가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있기 때문에 SK텔레콤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는 상황이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연 후반까지 강력하게 조금 가져가시는 전략, 스트롱 홀딩 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조금 보유하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 매매 동향만 놓고 보더라도 기관은 여지없이 좀 사고 있지 않나, 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로 판단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도 조금 한 두 달 정도 되죠. 한 달 반 정도 되는 상황에 좀 누워있다가 오늘 같은 장에서는 조금 십자형 모습을 캔들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뚜렷한 매수 주체 그리고 뚜렷한 모멘텀이 있다고 하면 강력하게 상승을 하겠지만,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배당 매력, 연말에 갈수록 배당에 대한 매력과 그리고 업황이 개선된다는 매력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차트적으로만 놓고 본다고 치더라도 어떻게 보면 우상향 패턴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좀 홀딩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리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반도체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까운 종목이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왜 그러냐면, LED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판단되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쉽게 생각을 하시면, 가로등이죠. 가로등에 전구를 만드는 회사.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백열 전구, 노란 색깔이죠. 노란 색깔 전구에서 향후에는 LED, 흰색 전구로 바뀌게 되는데, 이 노란 색깔 형광등 전구를 더 이상은 이제 생산을 할 수 없습니다. 유럽 쪽은 이미 생산을 할 수 없고,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보니, 독점적으로 한국 시장에서,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 교체되는 주기가 맞춰가지고, 전반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해서 이제 59,000원까지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가파른 상승세 이후에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왜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돈이 된다고 판단이 드니 대기업이 이제 형광등 산업에도 진출을 하겠다라고 선포를 한과 동시에 좀 주가가 흐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주봉상으로 놓고 일봉상으로 보면 차트가 완전 안 좋죠. 차트가 완전 안 좋고 이제 바닥을 흐리고 있는 상황인데, 주봉상으로 놓고 본다고 치면 이제 어느 정도 바닥권을 좀 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32,000원, 33,000원 이 선에서는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보합권 좀 눕혔다가 상승하는 파동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회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형광등이라는 이런 제품 자체를 더 이상 생산해서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회사이다 보니 장기적으로 좀 놓고 가시면 좋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2,000원이나 33,000원 선에서 바닥을 다진 다음에 좀 상승하시는 파동에 동반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 철도주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철도를 이어가지고 우리나라 쪽을 연결한다 해가지고, DITI 같은 경우는 오늘 11% 정도 상승한 1,70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테마성 투자를 별로 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다 보니, 어떻게 보면 DITI 같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겠죠. 지금 유럽과
EU가 전쟁을 전쟁 비슷하죠. 경제적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러시아에서 유럽 쪽에서 쓰고 있는 에너지 관련된 가스를 러시아에서 거의 다 수출합니다. 그러면 유럽 쪽에서 러시아에게 뭐라고 하면 이제 러시아에서는 나 가스 공급 더 이상 안 할래.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러시아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한국 쪽도 가스 배관이 연결이 된다. 북한과 관련돼서 연결이 된다 하면 에너지 의존도가 러시아에 대해서 좀 집중이 될 수 있고, 그렇다 보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집중이 돼서 문제가 생기면 좀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지정학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단계적으로 좀 저는 싫어하는 성향이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거 같은 경우는 대하태가 이런 테마주가 형성이 되면 상한가 몇 방, 세 방, 네 방 이렇게 갔었는데 지금은 그런 종목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많이 가봐야 세 방이니까 상한가 가까이 10% 이상 상승하는 전략이 나오고, 아니면 오늘 상한가에 마감을 하시면 최소 자기가 보유하신 종목 50%, 보유하신 물량의 50%는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종목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지주가 5만 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소식이고요. 삼성카드는 실적 호조세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시 신고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두 종목 살펴봐 주시죠. 예, 먼저 신한지주. 우선 은행업종들 강하게 움직이면서 신한지주도 또 5만 원대를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은행주들 대체적으로 좀 저PBR, 그러니까 장부가 대비해서 지금 시가총액 상당히 낮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지금 숨고르게 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은행업종들 저PBR 종목들의 특징은 지금 성장성 부분은 사실 은행업종에서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지만 비용을 절감한다든지 아니면 저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자기의 주가로 회귀를 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승폭은 차츰차츰 둔화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10%에서 20%까지 한번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가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삼성카드인데요. 삼성카드 같은 경우도 2분기 호실적에 의해서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단이 같은 기간 대비해서 3,061억 원 정도로 180% 증가를 했기 때문에요. 삼성카드 같은 경우 상당히 오늘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적 부분, 주가 측면에서 상당히 반영이 돼 있다. 특히 거래량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적은 부분에서 시장에서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그런 섹터도 아니고 앞으로 성장 부분에서도 좀 어떻게 봤을 때 그냥 그저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우선 홀딩이나 또는 좀 관망세에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타인베스트 윤동식 대표, 동양증권 W 프레스티지 센터의 정인성 PB와 함께 오늘장 특징주 분석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